안녕하세요. 5월 20일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구동현입니다. 목차는 논문의 구성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오늘날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끊임없이 이뤄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혁신 능력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며 높은 혁신 역량을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직원이 지속 가능한 조직을 개발하도록 안내하는 등 지식을 새로운 지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데이터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은 탐색적 혁신과 탐구적 혁신 모두에 더 잘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관리 기능과 이것의 혁신 기능, 특히 탐색적 혁신과 탐구적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부서 간 통합이 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리 기능을 3개의 2차 구성과 11개의 1차 구성으로 구성된 3차 구성으로 구성함으로써 데이터 관리가 혁신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관리 기능을 3차 구성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First Order에서는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 품질, 데이터 보안 등이 있고, Second Order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스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리는 조직 내에서 상호 연결된 기능이며, 여기에는 조직 전체의 사람, 프로세스, 기술 및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거버넌스의 주요 목표는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고, 데이터 관리는 거버넌스 프로세스 중에서 내린 결정을 실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는 5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눠지며, 데이터 액세스는 필요할 때 승인된 사용자가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데이터 관리는 획득, 저장, 유지 관리를 포함하여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무단 액세스 및 위반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이며, 데이터 품질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의도한 용도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데이터 관리는 데이터의 의미와 맥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스킬 영역에서는 데이터 관리에 있어 직원의 기술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 관리 기능에 필수적인 3가지 주요 기술 유형을 제안하였는데, 데이터 과학 기술은 비즈니스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석 기술은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적절한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기술은 이해관계자에게 조정, 정보 공유, 데이터 분석 통찰력 제시를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3가지 주요 테크놀로지 차원을 제안하였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술은 다양한 소스의 대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과 플랫폼에 중점을 두고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도구도 포함됩니다. 데이터 분석 도구 정교화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고급 데이터 분석 도구의 사용으로, 이러한 도구는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추출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IT 인프라 및 기능은 스토리지 솔루션 및 처리 능력을 포함한 기본 기술 인프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혁신 역량이 높은 기업은 시장 기회를 적시에 포착하고 고객 요구와 외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탐구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였습니다. 탐구적 혁신은 기존 제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기존 관행에 동기를 부여하고 운영 효율성에 중점을 둡니다. 탐색적 혁신은 새로운 기능을 실험하고 유연성을 강조하며 잠재적인 기회를 찾고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위 내용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H1 가설은 데이터 관리 기능이 탐구적 혁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H2 가설은 데이터 관리 기능이 탐색적 혁신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서 간 통합을 통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혁신 기능 간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였는데, 기존 연구에서 다양한 지식과 자원이 결합되어 노력하면 개별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부서 간의 통합을 통해 조직 내의 의사소통 빈도와 정보 흐름을 늘리는 것이 신제품 개발 및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H3 가설은 부서 간 통합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구적 신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이고 H4 가설은 부서 간 통합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색적 혁신 간의 관계를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지는 이전 연구의 측정 항목을 적용하여 개발 및 운영하였고 이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탐색적 혁신과 탐구적 혁신 정도로 두었고, 조정 변수는 부서 간의 통합, 독립 변수는 데이터 거버넌스, 스킬, 테크놀로지로 두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대학 연구원으로 구성된 15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기 설문지로 테스트한 결과 이를 초기 설문지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10명의 무작위 지원자들을 위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피드백을 받아 최종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인도네시아 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응답 관련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위, 데이터 분석 구현, 경험 등 기준에 맞는 응답자만 선정하였고 그 결과 총 116개의 데이터 샘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 연구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2단계 접근 방식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first order의 잠재 변수 점수를 구하였고 측정 모델 평가를 위해 평균 분산 추출 CA, 복합 신뢰도를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잠재 변수 점수를 지표로 사용하여 세컨드 오더의 잠재 변수를 구하였고 이 잠재 변수를 데이터 관리 능력 측정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적용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PLS-SEM을 사용하였습니다. PLS-SEM은 계층적 모델을 추정 및 구성하고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솔루션을 처리하고 작은 샘플 크기로 효과적으로 작업하는 능력 때문에 사용하였습니다. 어떤 응답자들이 있었는지 프로필을 살펴보자면 응답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되어 있으며 금융 및 보험, 정보통신기술, 제조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들이 소속된 조직 내 직위는 주니어 매니저, 선임 관리자, 부회장, 이사, CEO 순서로 많았고 응답자의 대다수는 4년 이상의 데이터 분석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데이터 관리와 관련된 도구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 연구 목표에 대한 표본의 성숙도와 관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측정 모델 평가입니다. 측정 모델 평가 기준에는 정확성, 수렴 타당성, 판별 타당성이 있습니다. 수렴 타당성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AV 값이 0.5보다 높아야 합니다. 정확성 관련해서는 CA 값이 0.6을 초과하고 CR 값이 0.7을 초과하면 측정 값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별, 타, 판별 타당성은 포넬-라커 값과 HTMT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 표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모든 항목의 AV 값이 0.5보다 높기 때문에 수렴 타당성이 유효하고 모든 항목의 CA 값이 0.6을 초과하고 CR 값이 0.7을 초과했기 때문에 측정 값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포넬-라커 값을 보자면 각 잠재 변수에 대한 AV의 제곱근 값이 다른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초과하였고 HTMT 값도 인계값인 0.9보다 낮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구조 모델 평가에서 경로 계수는 모델 내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와 방향을 측정한 것이고 R스퀘어 값은 독립 변수로부터 예측 가능한 종속 변수의 분산 비율을 나타내고 있고
0.33보다 높다면 중간 이상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스퀘어 값은 모델의 예측 관련성을 평가하며 0보다 높은 Q 스퀘어 값은 모델의 예측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F 스퀘어 값은 변수 간의 차이 또는 관계 정도를 수량화하고 이는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줍니다. F 스퀘어 값이 0.02보다 크다면 작은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고 0.15보다 크다면 중간 정도의 영향, 0.35보다 크다면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VIF는 변동팽창 계수로서 구성 간의 공산성을 측정하며 5보다 작은 VIF 값은 다중 공산성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결과를 살펴보자면 표 3에서 모든 VIF는 5 미만이기 때문에 구성 요소 간의 다중 공산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에 있는 외부 가중치는 구성에 대한 각 지표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외부 로딩은 지표의 신뢰성을 나타내며 T값과 P값은 이러한 로딩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표 4에서 Q2 값을 보자면 탐구적 혁신은 0.363, 탐색적 혁신은 0.272인데 이 값 모두 0보다 높기 때문에 모델의 예측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보다 높은 값은 중간 정도의 예측 관련성이 있음을 전에 서술하였습니다. 표 5에서는 F2 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관리 능력과 탐구적 혁신은 0.164, 데이터 관리 능력과 탐색적 혁신은 0.149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서 간의 통합과 탐구적 혁신의 조절 효과는 0.003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부서 간의 통합과 탐색적 혁신의 조절 효과는 0.031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 정도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설 검증을 한 결과 데이터 관리 기능은 탐구적 혁신과 탐색적 혁신 모두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서 간의 통합은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색적 혁신 간의 관계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서 간의 통합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구적 혁신 간의 관계를 크게 완화하진 않았습니다. 즉, 가설 H123은 인정되었고 H4는 기각되었습니다. H4가 기각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연구에 주로 일상적 운영의 일부로 탐구적 혁신에 초점을 맞춘 성숙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성숙한 기업은 높은 수준의 통합이 필요하지 않은 탐구적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를 이미 확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A를 살펴보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색적 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부서 간 통합의 조절 효과를 보여주며 더 높은 통합은 더 강한 긍정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B를 살펴보면 데이터 관리 기능과 탐구 혁신 간의 관계에 대한 부서 간 통합의 조절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정도가 A보다는 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시사점으로는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및 스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혁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부서 간 통합이 특히 탐색적 혁신에서 데이터 관리 역량과 혁신 간의 관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인도네시아 기업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향후 연구에는 일반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면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 기능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이해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간 통합 외에도 다른 요소가 탐색적 혁신과 탐구적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적인 선행 사례를 확인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